다우지수가 또 한 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개선을 시켰는데요.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의 서비스 업황까지도 다 같이 좋게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식은 더 상승해야 된다, 이러한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다우지수나 나스닥 모두 다 강세 흐름을 마감이 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의 동향들, 경제지표 이야기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에 아주 좋은 봄바람이 불고 있죠. 수주 잭팟에다가 정부의 지원까지 겹치게 되면서 조선주들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혜가 되는 종목들,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100포인트를 돌파시켜버렸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아마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가장 최고점이었던 그 포인트를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압박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또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 입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점만 딱 보시면은요, 너무나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라는 의심이 살짝 들기도 하죠.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연일 상승이고요. 지금 국내 증시, 유럽 증시 할 거 없이요, 전부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시아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것을 유럽이 또 미국이 받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호재는 미국에서부터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다. 네, 좋은 흐름들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일단은 다우지수가 2%대 급등을 했는데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주가가 아침 시작과 동시에 이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변동성이 좀 보이는가 싶더니 바로 상승으로 또 시작해가지고요. 다우지수가 26,269포인트, 무려 2%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78%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단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역시 경제지표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를 잘 보게 되시면은요, 민간 고용, 그리고 서비스 업황, 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5월에 민간 고용 부문이 276만 명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나쁜 소식 아니에요? 고용자가 감소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감소했다라는 것은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 사람들을 뽑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이게 왜 호재로 작용이 되느냐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된 시장 전망치 875만 명보다는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재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을 때는 악재고 굉장히 무섭게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구간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100만큼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가 50만큼 밖에 나빠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가 크게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6월달 증시 출발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개, 그리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에 증시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 또 나갈 것이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그도 그럴 것이요, 워낙 잘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방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계속 올라가는데 상방 쪽에 베팅을 하고 그 상승에 따른 수익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그 흑인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약간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시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이 시위를 지금 제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물론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위라는 것은 항상 늘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위가 나와버리게 되거나 또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관심들을 좀 가지고 이렇게 큰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흑인 사태에 대한 부분들, 이 시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악재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조만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미국 현지에 가가지고 현재 이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무섭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뭐 지금 질병과 같은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부담을 많이 준다라고 하나요? 그런 정도의 흐름들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랠리를 지속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연준이 공급하고 있는 유동성은 정말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자, 뭐 연준에서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그 경기 부양을 위한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연준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느 정도의 역할은 좀 해놓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벳 증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 채권 트레이딩 책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CNBC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은 6월에 매우 좋은 출발을 했다. 뒤돌아보면 분명히 걸림돌이 있었지만 위험자산은 경제 재개방과 연준이 공급한 수조 달러의 유동성과 함께 더 밝은 나날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좀 써줬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보면은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돈 바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뭔가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기 부양에 따른 그런 그 수급의 유입, 유동성의 유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겠고요. 그런 상황들을 조금만 잘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주식으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멋진 기회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다우지수 상황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시점에서만 딱 놓고 본다면 증시가 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들,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네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이 쌍끌림 매수 이야기할 때 다시 해드릴 거고요.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렇게만 낙인을 찍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하겠습니다. 수주와 잭팟, 수주 잭팟에 정부 지원까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난달 20일 대비해서 무려 77%나 상승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무려 6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그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전제로 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나아가서 이제 카타르 쪽에 수주 이런 것들이 터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카타르 쪽에 LNG선이 터지게 되면서 이 100척에 대한 LNG선을 그 메이저급 3사가 나눠먹지 않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데 어쨌건 일단 이렇게 배에 대한 수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이나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를 많이 수주를 받고 또 배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수주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네,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땐 교역량이 나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는 물량이 낮기 때문에 뭐 중간에서 거래상들이 이 돈도 안 되는 거 들어가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을 좀 놓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르다는 것은 경기 부양에 따른 어떤 교역량 증가 이런 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의 왕래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중간 상인들이 또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활발히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건 지금 보면은 이제 수주 잔고 깔아놓은 것도 있고 또 신규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시점 대비해서 조선주들의 실적은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 조선주들의 어떤 구조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조선 3사, 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거의 이제 이 싹쓸이 독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다 이제 좋은 혜택들 다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 부분들에 지금 이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요, 빅3가 일단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한 척 이상의 수주장고를 보유한 조선소가 전국에 500가 있다고 합니다. 585개요. 전국에요. 근데 이 중에 약 50% 이상이 3년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확 일어나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소외가 되는 부분들인데, 같은 업황 내에서 이렇게 됐다라면 또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업황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닥을 형성한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요, 수주 잔고라든지 수익성 개선의 흐름, 재무적 체력, 그 다음에 주요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서 뭐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보고 대응해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이런 것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사실은 그냥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형 조선 3사, 이 종목 기업들이 일단은 거의 다 독식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라서, 다른 기업들까지 지금 이런 상승 추세가 번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교역량 증가, 그 다음에 해운 운임, BDI 지수로죠. 이 해운 운임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다라면 당연히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포인트는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주를 바라볼 때는 일단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좀 가져보되, 대신에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급을 위주로 한, 메이저급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좀 중소형, 영세한 이런 쪽의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호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호재를 따라가는 것이 좋긴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면 조금 이 부분도 피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종도 다 좋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석 달 만에 무려 2100포인트를 돌파했다. 자, 2100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2200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1월 달에 연중 최고가가 찍혔거든요. 이게 그 금액 자체가 뭐 일단은 상당하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1월 달에 형성된 그 포인트를 이번에 넘어갔다라는 것은요, 정상 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200포인트는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열심히 또 올라가 준다라면 충분히 거기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은 해봅니다.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일 시장을 올린 것은요,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 쪽이었다 봐야 되겠죠. 수급 동향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분위기, 그런 어떤 방향성들이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요즘에 단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던데요. 네, 아마도 이제 추가 상승 쪽에 베팅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뭐 이제 어제 같은 날 많이 끌어올리려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네, 뭐 그런 단기적 상승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우상향의 패턴들이 계속 그리고 있고, 현재 흐름 자체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쁜 소식은 아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요, 환율의 안정화도 약간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뭐 자동차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철강, 금속, 뭐 증권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런 포지션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관점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경기 민감주가 상승하게 된다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녹아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일단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들은 다들 하셨을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기 민감주들을 삼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을 것이다 보셔야 되겠죠. 뭐 현재로서는요, 일단은 장이 더 상승한다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대신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이제 과매수, 초입 국면에 일단 들어갔다라는 거. 물론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조정을 받는 건 아닙니다만, 조정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해야지?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방향성이 꺾인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꺾이지 않은, 즉 우상향 패턴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 조금 나타났다, 뭐 하루 이틀 정도 내려왔다, 이거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살짝이라도 들어와 주게 된다면 싼 가격에 매수한다라는 그런 어떤 뭐 좋은, 뭐라 그럴까요, 싼 가격에 매수한다라는 그런 유리한, 좋은, 네, 그런 기분마저도 들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에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한 그런 부분도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뭐 나쁜 소식은 아니었죠. 뭐 경기 민감주 위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 이야기들 전부 다 나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우 지수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선주, 수주 잭팟에다가 정부 지원까지 터졌고요. 그 다음에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시장을 밀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런 기관들의 어떤 매수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끌려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쌍끌이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지수가 2100포인트를 돌파한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고민하거나 힘들어 하시거나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계좌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최근에 좀 많이 좋습니다. 네, 책 한 콕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한 가지 종류의 투자 상품이 언제나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펀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작년에 가장 수익률 좋았던 펀드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살짝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딱 고정시켜 놓은 그런 어떤 포지션보다는 일단 약간의 유도리가 좀 있는 그런 포인트,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시장이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아침에도 후끈 달아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후 시점에 시황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아침에 상승 출발하게 되면 차익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건데요. 그 부분들 이제 오전 10시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아침 시황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하시면 분명히 거기에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